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초이스 K바둑 초점국 시간입니다. 해설은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29기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결승 2국 보내드립니다. 스미레 3단과 김채영 9단의 대결인데요. 이 결승 1국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먼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채영 선수로서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상대를 극복해낸 그런 1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올랐을 것 같고요. 스미레 선수는 멘탈을 잘 가다듬고 나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결승 2국 내용도 궁금합니다. 대회 정보와 함께 선수 정보 살펴보시죠. 제29기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결승 최종국입니다.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본선 16강 토너먼트 결승은 3번기로 진행됩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각자 30분 30초 피셔 방식이고요.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1천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네, 김채영 9단과 스미레 3단입니다. 상대 전적 스미레 3단이 3대 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결승 1국의 내용으로 이제 상대 전적 김채영 선수 기준으로 1승 3패로 맞춰졌습니다. 네, 이 승부의 흐름이란 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상대라 하더라도 한 번 이기게 되면 그게 또 연승, 연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미레 3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국의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2024 최후의 국내 타이틀 매치인데요. 네, 결국 대국 내용은 김채영 구단이 10년 만에 화려하게 여자 국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김채영 9단과 스미레 3단의 결승 최종국입니다. 또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한 해를 이 대회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연이어서 또 국내 타이틀 매치를 벌이고 있는 이 양 선수기 때문에 이 한 해의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 내용 어떻게 펼쳐질까요? 대국 내용 함께 가보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30초 피셔 방식입니다. 스미레 3단이 흑번을 잡았고요. 결승 1국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흑을 잡았는데요. 스미레 선수가 백으로서 세력 작전을 펼쳤는데 초반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실수가 좀 나왔죠. 네. 결국 중반 들어서 스미레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판을 잘 주도를 했는데 막판 집중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김채영 선수가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죠. 이 결승 1, 2국의 텀이 좀 길어야 스미레 선수도 첫 판을 빨리 떨쳐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좀 연이어서 치러졌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이 첫 판에서도 드러났지만 중반 부분에서는 분명히 스미레 선수가 더 강점 그리고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후반까지 넘어간다면 제가 예상하기에도 김채영 선수 쪽이 나쁘지 않을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양 선수의 장점이 누가 더 잘 발휘가 되느냐가 이 승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미르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이겨왔던 바둑은 대부분 다 불계승으로 끝이 났거든요. 확실히 중반전에서 좀 압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미레 선수는 힘 자체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상대를 또 힘으로 압도해 나가는 바둑을 가장 잘 두고요. 김채영 선수는 그런 강한 힘을 또 잘 견뎌내는 힘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지금 초반은 흉내 바둑처럼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흉내 바둑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또 흉내 바둑이 일종의 하나 좀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이번 대국의 초반 흐름이 또 어디까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아마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백이 여기서 한 번 더 걸쳐간다면 정말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죠. 받아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 하림배 프로 여자 국수전은 최정 선수와 또 인연이 깊은 대회인데요. 최정 선수가 22기부터 28기까지 7년 연속으로 결승에 올랐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4강에서 김채영 선수에게 막혔어요. 최정 선수는 사실 웬만한 기전에서 아주 좋은 인연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전기대회에서도 이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 김채영 선수에게 막혔죠. 김채영 선수가 또 특히 4강에서 이 최정 선수와의 대국 상당히 또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고 결승 1국에서마저도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의 기세가 최근에 이 스미레 선수의 기세를 더 능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김채영 선수는 또 얼마 전에 치러졌던 IBK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에서 오유진 선수를 제압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반면에 스미레 선수는 또 혜성 여자기성전 결승에서 최정 선수에게 밀리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죠. 김채영 선수는 올 한 해가 꽤나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채영 선수가 이 프로에 입단을 하고 한 해에 이 결승을 2번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로서는 정말 만족하고 성장할 만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스미레 선수야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여자 바둑계는 2위권을 뒷받쳐주는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 최정 선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또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최정 선수까지 포함해서 김은지 선수 그리고 이 대국하고 있는 두 선수와 오유진 선수까지 뭐 5명의 선수들의 이 각축전이 정말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뒤로도 조승아 선수를 비롯해서 또 어린 선수들 김민서, 김주아, 정유진 이런 좀 유능한 선수들이 또 상당히 많죠. 자, 일단은 우상정석에서는 백이 흑의 협공을 기다려서 3-3 침투를 하지 않고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어요. 과거에는 이 배석에서 무조건적으로 어깨를 짚어갔었죠. 그래서 이런 정석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깨를 짚어가기보다는 이간격으로 협공하는 상황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눌러가는 정석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죠. 네, 갈라갑니다. 1국에서는 최근에 나오지 않는 형태로 두 선수가 판을 꾸려갔는데요. 일단 이국도 처음부터 상당히 좀 접근전이 때이르게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두 선수가 서두를 것 같진 않네요. 스미레 선수도 전투 바둑이 워낙에 강점이 있는 선수로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채영 선수가 이 접근전이 약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수익기도 상당히 강한 선수고 이 국면 자체를 그렇게 치열하게 짜여졌을 때 풀어 헤치는 능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그래도 좀 더 뒤를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좀 반면 운영 능력이 좋고 스미레 선수는 그런 접근전 전투가 벌어졌을 때 상대를 정말 부러뜨릴 정도의 이 강한 힘을 또 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도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본인의 강점을 더 잘 살릴 수 있을지 그게 이번 결승에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한 칸으로 많이 두어가는 것 같은데요. 날일자로 약간 비틀었어요. 그렇죠. 날일자로 행마를 해간 것도 조금은 이색적으로 느껴지는데 일단은 이곳에 단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백이 싸움을 걸어와도 흑이 젖혀서 대응을 하면은
이 진행에 있어서는 흑도 불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젖혀가는 추후에 패맛도 남아있고 애초에 그리고 백이 건너붙이고 흑이 젖혔을 때 백이 이런 식의 또 대응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 상변 쪽 흑돌 한 점을 제압을 했지만 흑도 우상 쪽의 실리가 굳어졌기 때문에 흑도 불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날일자로 받아두고요. 네. 역시 생략해놓게 되면 흑한테 이렇게 어깨 짚히는 이 자리가 상당히 기분 나쁜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자리로 느껴지고요. 흑은 이제 변도 두어야 되고 또 좌상 귀도 좀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좀 때이르게 이렇게 돌들이 얽힌 감이 있어서 벌써부터 바빠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붙여가는 수법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수법이죠. 반대로 붙여가는 것은 흑이 젖히고 이런 정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삼삼을 파버려도 사실 이렇게 지켜가기에는 이 상변 쪽 이 백 모양 자체가 현재 넓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훨씬 많이 두어지는 이 수법으로 지금도 대응을 해 갑니다. 흑은 젖혀가나요? 흑은 이 장면에서 여길 젖혀가는 수도 있고 실전처럼 안으로 젖히는 수도 있고 삼삼을 도려내는 수도 있는데 지금 스미레 선수는 가장 좀 치열한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이 끄는 왼쪽에 이미 백돌이 있는데도 이 싸움이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백이 대응을 하면은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변에서 내가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백이 돌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일반적으로 두어지지 않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눌러갈 수 있는 흐름만 나오면 흑도 답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배석이 좀 일반적인 배석은 아니어서 전혀 보지 못했던 진행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흑은 일단 중앙으로 가겠죠? 네, 일단은 여기 늘어두는 것까지 절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 늘었다가 백한테 이렇게 뚫려버리게 되면은 좋지 않은 자세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도 이거 역시도 흑이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자리 늘어두는 것은 절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맘 같아서는 한 점을 잡고 싶은데요. 그쵸? 이렇게 단수를 몰아서 공격하는 수도 종종 등장하는 수법인데 흑이 이 장면에서는 미는 수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밀게 되면은 막고 여길 젖혀서 백이 이 자리까지 막는 것은 끊고 중앙 쪽이 축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종종 등장했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흑이 아무래도 백보다 좀 바빠 보이죠. 이흑돌들도 당장 대응이 필요하고 여기 막히는 자리도 답답하기 때문에 흑은 4로 입구자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백은 이 자리 느는 게 급소고 이렇게 사석작전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중앙 쪽이 흑이 듣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런 자리를 붙여버린다거나 해서 봉쇄를 노려가도 백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런 작전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뒤따를 것 같아요. 늘었어요?
역시 이렇게 단수치고 꽉 막아가는 것은 지금 장면에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인공지능은 바로 주변에 나의 응원군들이 있으니까 아예 반대편으로 막아버리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온건한 수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 막아가는 수는 아무래도 좀 급해 보이는 감도 있어서 김채영 선수답게 선택을 했고요. 이제 늘고 싸우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여기를 넣는다면 일단 백이 마음 같아선 씌어가고 싶은데 귀의 백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어서 뭐 양 선수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서로 급해 보이죠? 이 형태도 두 선수 모두 많이 안 둬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배석 자체가 일반적인 배석은 아니어서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거기 붙여가면서 일단은 이 백돌들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 자체를 먼저 갖춰갑니다. 스미레 선수도 내려서서 받아주지 않고 한 칸으로 받죠.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젖히게 되면 막아서 이렇게 패로 버틸 수가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 부분에 백의 단점이 노출이 되고 있죠. 다만 이렇게 조금 비껴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압박을 해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정돈을 합니다. 물론 흙이 패로 버틸 수는 있지만 당장 너무 초반이기 때문에 패감이 없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냥 받아둡니다. 다시 한번 좀 안전한 수가 등장했죠. 좀 확실히 김재영 선수는 성향상 서두르는 수는 웬만하면 두지 않아요. 이 수가 역시 좀 안전하게 일단 귀에 백을 보살펴 주면서 추후에 흙을 양쪽에 흙돌들을 전부 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해서는 흙도 이 정도로 벌려두면은 이 좌변 쪽에서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김채영 선수도 싸움을 먼저 걸어가진 않는 것 같은데 또 마다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김채영 선수가 맞받아쳐가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또 잘 둡니다. 자, 흙이 이 좌변에서 자세를 잡자 여기를 건너붙여서 이제는 정리를 하려고 하죠. 흙이 똑같이 대응을 하면은 이 부분을 선수로 지켜놓고 이제 상변 쪽 좌상 일대 흙돌들을 공격을 해가겠다는 뜻입니다. 우상 쪽에서는 실리 손실은 좀 있지만 이 부분을 두텁게 공격해가는 자세만 갖춘다면은 이곳에서의 피해는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도라면은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겠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최대한 리스크를 만들지 않고 전투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균형 감각이 워낙 좋아요. 네. 동일하게 받아두고요. 네, 나가 놓고요. 흙도 있는 한 수죠. 지금 이 자리를 백한테 끊기게 되면은 너무 허무하게 상대에게 실리를 내주기 때문에 흙은 여기까지 일단은 버텨둬야 됩니다. 양 선수 모두 예상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곳 접전에선 백이 선수를 잡고 씌어왔을 때 이후에 이 흙돌들에 대한 타겟 후속 수순을 양 선수 모두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이 갇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되는 거는 흙 쪽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자리까지 나가놓고. 근데 여기서 그래도 이 좌측에 조금의 영향력을 추후에 주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찔러놓고 찌르는 게 정수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래도 여기 끊는 것을 노려갈 수가 있거든요, 추후. 그냥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중에 찔러버리면 백은 언제든지 늘겠죠. 스미레 선수는 여기까지 찔러놓는 것은 나중에 좀 속수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생략을 해뒀는데, 물론 실수가 되는 수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한 칸으로 씌어가는 수와 입구자로 씌어가는 수 두 가지 방향 중에 입구자로 씌어갔습니다. 어차피 이곳에서의 탈출은 없다는 뜻이죠. 패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흙이 예를 들어 이런 자리 호구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살려고만 한다면 이런 자리 둬서 살릴 수는 있을 텐데, 글쎄요, 이렇게 사는 자세는 흙도 이게 만족스러운 자세는 아니거든요. 좀 패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호구를 치고 백이 단수를 친다면 패를 걸어가는 거죠. 네, 걸어갑니다. 초반부터 좀 어지러워지겠습니다. 자, 이제 백이 패를 때렸고 여기서 흑이 패감을 어디를 쓸지가 좀 중요한 장면인데, 이런 자리 건너가자고 쓰는 패감은 물론 패감으로 성립은 되는데 오히려 백이 패감을 받고 물러났을 때는 또 악수로 돌변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쉽게 판단을 내릴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오히려 인공지능은 지금 아예 시야를 돌려서 좌쪽으로 패감을 쓰는 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소하면 뚫어내서 형세의 균형은 잘 맞춰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수는 이제 부분적인 자체 패감이라고 보는 건데, 이 돌 살리는 것보다 여기 뚫는 게 더 크지 않냐는 뜻이에요. 백이 받아주면야 때려서 패감으로 성립했지만 해소를 해버리고 백도 이렇게 천천히 이 흙을 몰아간다면 주도권을 쥐고 두어가는 쪽은 백 쪽이라고 인공지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소를 해버렸고요. 초반에는 백이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흙은 자연스럽게 양곳마가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흙이 약간 피곤해진 감은 있습니다. 일단 뛰어나오면서 좌변 흑돌들도 백한테 이 자리까지 허용당하면 상당히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하나 벌려두는 게 무난해 보이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 자리도 좋은 자리라고 느낄 수 있는데, 스미레 선수는 어느 곳으로 손이 향할까요? 변을 먼저 지켜둡니다. 자,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아마 김채영 선수 성향을 본다면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강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둔다면 다 선수가 듣거든요. 이렇게까지 씌어가는 수를 또 하나의 이제 강력한 참고도로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김채영 선수는 안 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오히려 흑백이 바뀌고 스미레 선수였다면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봉쇄만 된다면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가능하면은 흑이 꽤나 답답하거든요. 워낙 악수라고 판단을 해서 쉽게 결정은 못 내릴 것 같은데요. 아, 그곳이요? 그 수는 다시 한번 좀 안정적인 선택이기는 한데 한눈에 보더라도 나중에 흑이 여기를 붙이게 되면 안으로 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라고 하면 실리로 큰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이 백도를 확실하게 살려두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인데 전체적으로 좀 국면을 넓게 바라보면 좀 좁은 곳에 돌이 놓인 감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너무 좀 작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 손을 빼죠. 한 번 더 받아두네요. 네. 그 자리는 생략해 놓게 되면 흑이 여길 찔러버리게 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고요. 여기 단수까지는 이제 기분 좋게 선수로 할 수 있습니다. 초반은 백이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하다가 다시 또 타협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한번 균형이 좀 맞춰졌죠. 자, 여기서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장면인데 스미레 선수가 과연 이 흑돌 두 점을 요석으로 볼지 패석으로 볼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점을 패석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패석으로 보고 돌의 이 방향 자체가 이 중앙 이런 자리로 가서 백이 끊게끔 유도해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국면을 이끌어가면은 현재 저 정도 그래프로 두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흑돌 두 점을 요석으로 판단을 해서 이 두 점 살리게 되면 다시 한번 백쪽으로 그래프가 좀 올라갑니다. 좀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점이 확실히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 있네요. 스미레 선수는 이 중앙 쪽 백돌 세 점을 그래도 좀 공격 대상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좀 의견을 피력을 한 건데 아무래도 좀 돌이 무거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백이 먼저 중앙으로 진출하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흑도 갈라갑니다. 같이 좀 피곤해지자라는 뜻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백돌이 먼저 이런 자리에 그래도 놓이면 주도권 자체는 백한테 더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백이 이런 자리 먼저 해두는 게 오히려 좀 정교한 수순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백이 먼저 이 흑을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때 흑에 이런 좀 반격이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뒤로 받으면요. 뒤로 받게 되면은 여기가 선수여서 오히려 백의 간격에 바로 문제가 생기죠. 네. 반대로 단수를 치게 되면은 늘고 여기를 잇게 되면은 끊어서 백이 두 점 잡으면 살릴 수는 있지만 흑도 너무 쉽게 탈출합니다. 7로 반대로 있고 이렇게 뚫게 되면은 이제는 이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흑대마가 타개하는 게 또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타임에 이거 해두는 게 이 흑돌 전체 공격할 때는 필요한 교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었고요.
스미레 선수가 또 부분전이 강하기 때문에 끼우는 거 아마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충분히 노릴 수 있죠. 지금은 흑의 정수로 이 자리 막아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자리죠. 당연히 좋은 자리인데 고민될 만한 자리는 이 자리랑 고민이 됩니다. 어느 곳이 더 좋을지. 위쪽이요. 네, 위로 밀어갔는데 물론 백이 이렇게만 받아주면 이득입니다. 다만 지금 백이 여기까지 하나 밀고 들어간 다음에 흑한테 이곳에 응수를 강요시키면은 백이 선수로 지켜졌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좀 별로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급소를 백이 먼저 두게 됐네요. 네. 선수로 교환을 하고 백도 빨리 이 좌변을 먼저 두어야겠네요. 그렇죠. 중앙에서의 공방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가장 급선무지만 이런 곳에 좀 백 모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양 선수 모두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초반 전개 자체가 빨라요.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김채영 선수는 급박하게 두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스미레 선수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서는 흑도 여기 하나 빨리 좀 지켜둬야죠. 그리고 나서 시야에 들어오는 곳은 또 이곳도 들어옵니다. 너무 쉽게 흑한테 봉쇄당하기 때문에 백도 좀 고개를 내밀어 놓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고 이 상중앙 쪽 흑돌 공격을 엿보고 싶기도 한데 당장 흑돌이 이 자리까지 놓여서 공격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네요. 백은 계속 서두르지 않고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두어야 될 자리 차분하게 두어가면서 김채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두어가고 있는데 바둑은 계속 나쁘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역시 스미레 선수가 이 두 점 살린 거는 그래도 좀 너무 무거운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흑은 약점을 한 번 더 지킬 수 있을까요? 이곳에 단점이 남아있기는 한데 일단 이 중앙에서의 또 주도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당장 두어야 될 곳인가라는 좀 생각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이 끊더라도 흑이 뭐 이곳에서 좀 뒷맛을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 어딘가 좀 두는 게 그래도 한 수 가치가 충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중앙 갔고요. 거기 단수 찬수 상당히 두터운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대부분 좀 발이 느릴 수도 있고요. 네. 중복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두텁게 반면 운영을 지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흑은 끊어지진 않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이런 자리 들여다보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도 좀 얇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당장은 백도 못 노려갈 것 같고, 네, 그 자리 일단 백의 이 간격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젖혀가고요. 백이 늘지 한 번 더 젖힐지도 고민이 되는 장면이에요.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 젖혀갑니다. 흙이 이렇게 끊고 잡으면은 또 이렇게 늘어서 충분히 지켜둘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곳을 틀어 막아버린 효과가 있죠. 스미레 선수는 이곳 일대가 막히는 것 자체를 좀 불편하게 느껴서 반대편으로 끊었죠. 반대편으로 끊었다는 것은 이렇게 뚫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중앙은 좀 튼튼해지겠네요. 네. 중앙이 튼튼해질수록 흙 중앙 대마도 점점 더 신경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격차가 조금씩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돌파를 하고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중앙 백돌들이 자연스레 튼튼해지는 감이 있어서 백이 이렇게 흐름을 탄다면 흙이 이게 기분이 좋을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절대. 그 자리까지는 절대점이고요. 뚫어가네요. 같이 계속 나오겠죠? 일단 나와야죠. 여기 막히는 자리는 촉촉수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아픈 자리고요. 네. 잡아두는 선택이 나왔네요. 정말 튼튼하게 잡아두기는 했는데 조금 그래프 하락이 있었죠. 지금 이 장면에서 백도 계속해서 늘어두면서 먼저 중앙으로 고개를 내밀어 줄 필요도 있었어요. 지켜두었는데요. 이수가 흙의 완착입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를 막아가는 자리였어요. 막아놓고 백이 이렇게까지 잡아온다면 계속해서 나중에 추후 활용도 할 수 있고 여기 끊더라도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안 되죠. 여기 꼬부리게 되면은 단수하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수단도 있고 여기를 막아놔서 하변 쪽에 흙의 두터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미레 선수 입장에서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은 여기 들여다보는 부분이 걱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흑도를 가볍게 보는 게 중요했다고 보고 있어요. 쉬운 판단은 아니죠. 이렇게 둬서 이런 자리를 둬서 이렇게 뚫어가면서 국면을 이끌어 갔다면 이 일대의 백의 실리는 상당히 크지만 나머지 이 잔여 공간에서의 발전성은 흙이 백을 훨씬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두어가는 편이 백도 쉽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것은 백이 있는 순간 이곳에 반대편에서 선수하는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흙이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 중요한 곳을 백이 먼저 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백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방향 착오였고요. 애초에 이 두 점을 살리면서 끌고 나왔던 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리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그곳까지 지켜두면서 스미레 선수는 이곳의 단점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선택을 한 건데 돌들이 계속 무거워지면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곳이 중요한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가 상당히 재미있는 수예요. 바로 이 자리인데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야죠. 그때 백이 한 번 더 여길 끊어갑니다. 이으면은 여길 틀어 막아 버려서 흑이 잡으러 오더라도 촉촉 수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못 막죠. 돌아가야 되지만 백이 막거나 혹은 여길 꼬부려서 이 흑돌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여길 젖혀가는 순간 흑도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빵따냄 자세는 너무 깔끔해서 지금은 백이 확실히 호조의 흐름입니다. 너무 잘 되고 있죠. 네. 이 좌상부터 상변까지 연결되는 실리와 이 좌일대의 실리가 워낙 커서 스미레 선수는 때이르게 좀 비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젖혀가는 좋은 수순을 일단 찾지는 못했네요. 좀 어려운 진행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실전 진행이죠. 그렇죠. 그래도 요철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이 우세한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계속 이 작은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 것 같고 스미레 선수는 좀 큰 부분에서 요철을 놓치고 있어요.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김채영 선수가 여기 늘어가자 또 그래프 하락이 있었어요. 일단 무조건 여기까지 찔러서 흙 모양의 균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흙도 일단 여기 있는 순간 깔끔하게 지켜지거든요. 그 자리를 둔 것은 일단 이 백대마 좀 부분적인 사활로 압박을 해보겠다는 뜻인데 백이 여기를 찌르는 곳까지 가능하다면 막는 수가 있어서 네. 받아야죠. 그러고 좀 사는 자세를 가져가면 결국엔 또 여기 하나 백이 찔러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한번 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계속 찌르는 곳이 중요한가 보네요. 네. 이 자리가 흙이 이어져 있는 것과 백이 찔려져 있는 것이 추 귀의 뒷맛까지 또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여다보면서 안 받으면 나가 끊는 곳이 있기 때문에 흙도 받아야죠. 선수 교환을 하면서 이 중앙 백돌의 생사를 확실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어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좌하 부근을 생각했을 때 집으로 이득이죠. 네, 요처 자리 놓치지 않았고요. 이제는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네요. 아무래도 흙이 좀 한 게 없어요. 이 두 점을 살린 이후부터. 중앙에 세력을 쌓고 있긴 한데 좀 더 튼튼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세력이라고 보기도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서 확실한 실속을 챙긴 백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죠. 백도 어느 타이밍에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손 빼는 게 가능합니다. 흙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백이 부분적으로 여길 찝는 게 선수여서 이렇게 두면 너무 쉽게 살았죠. 나중에 외세가 정말 철벽이라면 이렇게 붙여서 공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백이 여기 선수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 한 점 자체로 잡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곳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또 바깥쪽 흙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당장 노려가기는 어렵죠. 손 빼고 일단 큰 모양을 견제합니다. 네. 흙도 빈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도 어디부터 깨야 되나 고민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로 향했어요. 김채영 선수가 판단할 때도 지금 바둑판을 정확히 반으로 잘라서 이곳 접전에서 백이 확실히 실속을 챙기면서 포인트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만 잘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은 내가 우세한 채로 후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확정가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가겠습니다. 이 우상귀도 아직 3-3에 맛이 남아 있겠죠. 네, 이곳 3-3 침투하면은 맛이 워낙 나빠서 웬만하면 잡으러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순간 이렇게 잡으러 오기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일단 우변에서 1, 2비전으로 자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형을 없애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렇죠. 우변백이 쉽게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흑으로서는 기분 나쁜 흐름이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도 좀 최대한 껄끄럽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그냥 쉽게 받아주죠. 흑은 이 돌들을 공격하면서 이 우상귀 쪽을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고 또 우하귀까지 차지를 해야겠네요. 갈 길이 좀 바빠 보이죠, 아무래도. 네. 백은 이 돌 하나만 타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한 칸을 띄워두면서 모양을 정돈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 또 백이 한번 보강이 필요할까요? 보강을 해두는 것도 한 수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변 부근을 백이 한 수 더 넣는 것은 또 집으로 큰 자리고요. 잡거나 날일자 우상 쪽도 좀 응스타진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백으로서는 좀 두고 싶은 자리가 많습니다. 자, 이제 우변은 어느 정도 타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또 한 번 보강을 할지 아니면 집으로 큰 자리를 갈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제29기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결승 최종곡입니다. 김채영 구단과 스미레 3단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